안녕하세요. 김학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 코일에 대한 특징들, 우리 자체 유도, 상호 유도, 또 R, L 회로 뭐 이런 것들 정리했었는데, 우리 코일과 축전기 저항이 전기 회로에서의 세 명의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자, L과 C, 즉 축전기하고 코일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회로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자, 진동에 대한 LC 진동 회로에 대한 특징들을 일단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LC 진동 회로는요, 일단 충전이 되어져 있는 축전기가 있습니다. 자, Qmax로 지금 충전이 되어져 있고요. 전기 용량이 C라고 하는 축전기와, 자, 인덕턴스, 자체 유도 계수가 L이라고 하는 코일이 자,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고, 지금 스위치를 닫기 직전이에요. 자, 닫기 전입니다. 자, 이렇게 충전된 축전기하고 코일을 연결시켜 놓고 스위치를 지금 닫기 전이에요. 근데 스위치를 이제 닫습니다. 그러면, 자, 축전기에 저장됐던 에너지가 우리 어디로 이동하냐면 코일 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자, 우리 축전기는 우리 코일하고 축전기만 있을 때는 축전기는 항상 무엇처럼 보시면 되냐면 우리 건전지처럼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이 플러스고 아래쪽이 마이너스인 마이너스인 건전지처럼 봐서 스위치를 닫으면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방향으로 흘러가서, 자, 완전히 이제 방전돼요. 완전히 방전되면 우리 축전기에 저장되는 혹시 에너지 공식 우리 뭐였었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 공식 여러 가지식 중에서 이거 쓸 거예요. EC분의 Q제곱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Q제곱. 그리고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 공식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2분의 1 Li 제곱이라고 한 이런 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요 Q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요. 이 전류가 또 여러분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돼요.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해서, 자, Q와 그 다음에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우리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에너지 보존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축전기는 또 코일은요,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저장하는 장치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저항이 있으면 에너지 소비가 됩니다. 근데 축전기와 코일만 있으면 에너지는 소비되지 않고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자, 그걸 좀 식으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체 에너지는, 자,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와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의 합이에요. 근데, 자, 그걸 식을 표현하면 좀 전에 쓴 거랑 같죠? EC분의 Q제곱, 2분의 Li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는, 자, Q하고 뭐가 시간에 따라 변하냐면 전류예요. 자, 우리 L과 C, 전기 용량과 인덕턴스 값은 우리 어차피 축전기나 코일의 물리적인 특성 값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Q하고 I는 여러분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 변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 값이 보존됩니다.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게 보존되는 양입니다. 그럼 보존된다라고 하면, 자, 사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수학적인 표현이지만, 자, 시간에 따라서 이 전체 양이 보존된다라고 하면, 자, dt분의 du 값은 우리가 0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 전체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얘기는, 자,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자, 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자, 우리 수식으로 좀 표현하면, 자, dt분의 d에다가, 자, 요렇게 식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요거를 미분하면, 자, 요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수학에서 여러분들, 요 t가 시간에 대한 함수면, 요거 미분하면 2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죠? 근데 2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한 번 더 미분한 거. 여러분들, 우리 어떤 수학에서 여러분들,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n이라고 하는 함수로 자 표현되어져 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요거 미분하면 우리 어떻게 써요? 미분하면 자 요거 앞으로 하나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뭐 쓰면 돼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fx에 그 다음에 n-1을 해주죠. 그런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fx 미분한 걸 한번 더 써주죠. 그래서 뒤에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자, 여기 C분의 Q는 뭐 하면 미분한 거예요? 요거 미분한 Q 미분한 거고요. 자, 뒤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 Q를 한번 더 미분해서 표현한 식에 해당됩니다. 자, 밑에 있는 수식은 X에 대한 미분이고요.
자, 위에 있는 식들은 다 시간에 대한 미분식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i가 시간에 대한 함수, q도 시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자, dt분의 dq를 하나 더 써준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자, 써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써보면 여러분들, 근데 우리 dt분의 di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 i가 혹시 뭐였었죠? i의 전류가 뭐였어요? 우리 좀 기억하셔야 될 거. 얘가 우리 dt분의 dq였어요. 자, P2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수식 너무 여러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어차피 이런 건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요게 dt분의 dq이기 때문에 요 전체를 dt의 제곱분의 dq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식을 바꾸고 우리 표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내용들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얼마고 자, 요렇게 우리 바꿔서 표현해 줄 수 있고, 그럼 하나씩 약분돼서 자, 우리 표현해 주고 정리해 줄 수 있는데, 자, 그럼 얘가 우리가 얼마에 해당됩니다. 자, 요러한 관계. 자, 우리 C하고 L 넘겨서 자, 요렇게 우리 바꿔 써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수학에서는 우리 간단히 2차 미분방정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할 필요 없어요. 자, P2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학에 너무 초점 맞출 필요 없습니다. 초점 맞출 필요 없고, 자, 과정, 우리 결과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데, Q가 우리 코사인 함수로 자, 이렇게 우리 표현을 나타내 줄 수 있어요. Q가. 그러면 우리 I라고 하는 전류는 dt분의 dq잖아요.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Qmax의 사인 오메가 T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 앞에 있는 계수값, 사인 앞에 있는 계수값을 내가 뭘로 바꿔주면, 자, 그거를 우리가 뭘로, 자, 우리 Imax로 바꿔주면, 자, 요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자, 이때 요 오메가는요, 자, 우리 2차 미분방정식 우리 배우는 학생들은, 자, 요게 이제 오메가의 제곱으로 치환돼서, 자, 요렇게 표현한 건데, 이때 오메가가 이거 각진동수예요. 각진동수라고 해서 루트 LC분의 1이라고 하는, 자, 이런 값으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와서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데,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자, Q를 우리를 구해봤더니 시간에 대한 함수를 구해봤더니 코사인 함수를 자, 요렇게 구하게 됐습니다. 자, 요 파이는 초기 위상을 결정하는 그냥 물리상수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는 초기 위상을 결정하는 물리상수에 해당되고요. 중요한 거, i라고 하는 값을 구했더니 이번에는 우리 어떤가? 마이너스 사인이라고 하는 함수 값을 자, 요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는 코사인 함수로 표현해 줄 수 있고, i는 여러분들 마이너스 사인 함수로 자, 요렇게 우리가 수식을 좀 이용해 보면 자, 요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의미를 알아야 돼요. 다시 우리 머릿속으로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게 중요해요. 충전된 축전기와 코일을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얘가 전기 진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Q라고 하는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은 우리가 이렇게 코사인 함수로, 그러면 전류는 마이너스 사인 함수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거 좀 전에 표현했었던 식이 있었죠?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 주면 Q라고 하는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은 시간에 따라서, 자, 처음에 최대로 충전된 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0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0이 됐다라는 얘기는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이 0이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완전히 방전됐습니다. 라고 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됐고,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다시 충전됐다가 또 방전되고, 또 충전됐다가 방전되고, 충전과 방전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상황으로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충전, 방전, 방향이 바뀌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전류도, 코일에 흐르는 전류도 우리 플러스 전류, 마이너스 전류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쪽으로 흘렀다가 플러스 쪽으로 흘렀다가 마이너스 쪽으로 흘렀다가 플러스 쪽으로 흐르면서 계속 세기가 변하는, 자, 이러한 여러분들 Q하고 전류, 전하량과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과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자, 이러한 여러분들 우리 반복이 되는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로 반복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 축전기가 완전히 방전이 됐을 때
우리 코일에 흘러가는 전류는 여러분들 최대값을 가지게 돼요. 즉, 여러분들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이 0이 되면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최대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좀 전에 에너지적으로 우리 어떻게 분석했었어요? 에너지적으로 이렇게 우리 분석했었죠? 우리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와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의 합은 언제나 일정합니다. 라고 했었는데 그 값이 이런 얘기네요.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최대가 되면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0이 되고요.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최대가 되면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0이 됩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그래프의 내용들이 나오게 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에너지를 좀 다시 표현해 보면 자, 그럼 자, 우리 UC, 자, UL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와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2개씩을 표현해 주면 근데 이거를 우리 다시 여러분들 우리 표현해 주면 우리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 최대값이랑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 최대값은 무조건 같을 거예요. 에너지는 보존될 거니까 한쪽이 최대가 되고 한쪽이 0이면 나머지 한쪽이 최대가 되고 0이 됐을 때 에너지는 반대로 최대값은 반드시 같아야 돼요. 보존돼야 되니까 두 개 같다라고 해서 자, 얘네들을 묶겠습니다. 자, 묶으면 이거 오랜만에 보죠. 우리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하면 무조건 1 됩니다. 그래서 전체 에너지는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의 최대값 또는 여러분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얘는 자,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에다가 L, I, max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값으로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에너지는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의 최대값이나 또는 우리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의 최대값으로 표현해 줄 수 있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 좀 다르죠? 그럼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자, 우리 코사인 제곱 함수고요.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사인 제곱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자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우리 요거 코사인 제곱 그래프예요. 자,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사인의 제곱 함수로 자, 요렇게 우리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쭉 해서 얘를 일직선으로 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무엇과 무엇의 합을 UC하고 UL의 합을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자, 우리 전체 에너지는 언제나 일정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요거 기억하시고, 자, 여러분들 요거 주기. 자, 이 그래프에서는 요만큼이 우리 주기에 해당되죠. 자, 여기 주기. 근데 우리 에너지 그래프에서는 여기가 우리가 주기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들도 우리가 비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주기 관계. 자, 이거 에너지 관계인데 너무 수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 피트에서 안 나와요. 대신 제가 보기에 좀 난이도가 좀 어려운 문제로 나오면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 자, 그래프에 대한 해석 이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해줄 수 있어야 되는 문제들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도 의미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얘기한 거는 회로에 뭐하고 뭐만 있어요? 우리 축전기하고 코일만 있는 경우를 좀 얘기한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 하나가 더 꼈습니다. 저항까지 하나 더 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그걸 얘기할 텐데, 근데 먼저 하기 전에 여러분들 LC 진동은 어떤 거랑 굉장히 많이 비교되냐면 용수철 진동이랑 아주 많이 비교됩니다. 용수철 진동. 여러분들 용수철이 만약에 단진동을 하게 되면 무엇과 무엇 사이에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요? 자,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와 물체의 운동 에너지 사이에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죠. 자, 물체가 처음에 여러분들 A만큼 오른쪽으로 잡아당겨서 딱 놨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가 최대값에 해당되죠. 속력은 0일 거니까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그런데 얘가 평형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됩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가 최대될 때 용수철에 저장되는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예요? 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사이에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우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써요?
우리 어떤 것들 2분의 1 KA의 제곱이 우리 뭐랑 같습니다. 2분의 1 MV 맥스의 제곱이랑 같습니다. 이런 에너지 보존식 그대로 많이 썼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 역학에서 에너지 보존을 썼듯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의 최대값은 코일에 저장된 에너지의 최대값이랑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쓸 수 있는 식들이 자, 이런 것들 썼다고요. 2C분의 Qmax의 제곱이 2분의 1 L I max의 제곱이랑 같습니다. 라고식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전체 총 에너지 우리 얼마로 일정합니다. 2분의 1 K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MV의 제곱인데 이게 우리는 전체가 항상 일정합니다. 라고 하는 식을 써줄 수도 있듯이 2C분의 Q제곱 플러스 2분의 1 L I의 제곱이 언제나 일정합니다. 이런 식도 내가 써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LC 진동은 용수철 진동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해석을 해줄 수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비교하고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여기가 K고요. 여기가 M일 때 우리 주기가 얼마였었어요? 2파이 루트 우리 얼마? K분의 M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걸 이렇게 설정해 주면 돼요. 자, C분의 1을 우리 K 취급해 주고요. 또 여러분들 이 L을 우리가 무엇 취급해 주면? 질량 취급해 주면 이때 주기도 우리가 얼마입니다? 2파이 루트 LC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면 됩니다. 우리 좀 전에 각진동수 얼마였어요? 우리 루트 LC분의 1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우리 얘가 T분의 2파에 해당됐었습니다. 같은 결과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어디에서? 역학에서의 용수철 진동은 LC 진동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좀 전은 여러분들 우리 무엇에서만 얘기한 거냐면 우리 축전기와 코일만 있었을 때쯤 얘기한 거잖아요. 자, 그럼 지금은 자, 우리 감쇄 진동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한번 우리 R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RLC가 자, 요렇게 있고 충전이 되어져 있는 축전기가 있고요. 스위치를 닫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는 걸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거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저항 때문에. 저항에서 뭐가 소비가 돼요? 에너지가 소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거 이제 에너지, 그러니까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와 코일에서 저장된 에너지가 계속 일정하게 보존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여기서 소비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우리 수식으로 잠깐 얘기하면, 그럼 여러분 이거는 좀 전과 같은 그래프는 나오진 않아요. 수식 잠깐 얘기할게요. 자, dt분의 du가 이번에는 우리 이게 0이 아니에요. 일정하지 않습니다. 보존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저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로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 자, 그럼 그거를 수식으로 다시 표현해 주면,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자, 이걸 다시 이렇게 표현해 주면, 이건 여러분들, 우리 수학적으로 2차 미분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변수가 Q예요. 자, D제곱분의 D제곱 Q, DT의 제곱분의 D제곱 Q, 자, DT분의 DQ, 여기 Q가 자, 이렇게 있어서, 자, 우리 이거 미분방정식 푼 학생들은 또 이것도 많이 표현하기도 하죠. 자,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Q가 있는, 자, 이런 함수를 표현했을 때, 자, 이 미분방정식의 해. 자, 이거는 우리 뭐 일반 물리학에서 풀지는 않습니다. 자, 해가, 자, 요렇게 우리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잘 표현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가, 함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코사인 오메가 dt라고 하는 이걸 진동항이라고 합니다. 코사인 함수는 우리 진동하죠. 근데 여러분들 익스포넨셜의 자 시간에 대한 함수예요. 시간에 대해서 진동하는 항이 있고 또 시간에 대한 함수인데 얘는 여러분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승이에요. 마이너스 2L분의 RT라고 하는 승인데 얘는 여러분들 우리 진폭이 감소되는 항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있을 때는 식이 조금 우리 좀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감소항과 진동항이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역학에서 배웠던 걸 조금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표현해주면, 자, 요렇게 우리가 각진동수 오메가 D를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 요 의미. 아, 우리 이 Q는 요 상황에서의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은 진동항과 감소항이 항상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자, 요거예요. 자, 그래프가 감소하는, 자, 이게 진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진폭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자, 요 항과, 자, 여기에 해당되는 요 함수가 여러분들 무엇에 해당되는 진동항이 같이 지금 섞여져 있구나라고 하시는 것들을, 자, 이거 뭐 수식으로 얘기해서 나오는 것들은 뭐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대신 의미 정도까지는 저항이 하나 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아서, 자, 진폭이 감소되는 특징들을 가지게 됩니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수학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의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좀 전에 배웠던 LC 진동회로가 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RLC, LC 진동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